안녕하세요. 오늘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좀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장부터 좀 무섭죠? 거의 강대강 대결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역 개방, 이 최후 통첩을 했고요. 이란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고요. 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죠. 맞대응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면 우리는 중동 내의 에너지와 IT, 담수화 인프라까지 타격하겠다라고 맞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유가는 또 특이하게도 100불을 넘지 않고 음봉으로 또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크루드 오일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은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시장이 조금 덜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덜 반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만 세지고 아직 추가로 확인된 실물 충격은 부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말만 막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서로 죽이면 다 죽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막 입만 열심히 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 원유 석유에 대한 진짜 공급 차질이 없으면 좀 크게 움직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핵심은 앞으로 선박 운항이라든지 보험, 수출 물량이 실제로 얼마나 더 꼬이느냐에 이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사보다 실체가 필요하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메시지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도 정작 최후 통첩 직전에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줄일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또 했거든요. 그럼 시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책 일관성이 약하죠. 그래서 반농담 반진담으로 트럼프가 지금 치매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언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어요. 호르무즈는 사실상 교착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고민해 보실 거는요. 테슬라 지금 프리장부터 무섭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전쟁 공포 속에서 솔직히 무섭죠. 전쟁 공포 속에서 AI 혁명이 속삭이는 진짜 기회가 있을까? 이 부분 있다면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얘기 좀 공유 드릴 거니까요. 오늘의 이 음봉이 너무 걱정되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공포 분위기가 시장을 좀 지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사람은 100% 감정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 때 내린 결정은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는 사람이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기준을 만들어 두고 이 기준대로 지키는 사람이 정작 최악의 상황일 때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두에 AI 혁명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냐? 자, 지금이 기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현 시점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한국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마이크론 기사입니다.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어마무시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최근 이
시장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진 피크아웃이라는 문제, 과잉 증설 우려 이런 걸로 갖다 붙이면서 폭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급등한 메모리 가격이 지금 현재는 비싸게 잘 팔고 있지만 하반기라든지 혹은 내년 언젠가쯤에 이게 메모리 급등한 가격이 또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메모리 급등은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급락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오히려 빠졌던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전히 반전시킬 새로운 사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자, 지금 메모리 업계, 특히 마이크론이라든지 한국의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요. 자, 이제는 대규모 선수금을 먼저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치 물량을 픽스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량 물량을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격을 변동된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앞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공급사가 정하는 대로 변동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엄청나게 대박입니다. 자, 이게 역사상 없던 비즈니스 구조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이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면 일단 공장을 먼저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요. 일단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1년치, 2년치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찍어내요.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건데요. 만약에 이 예측이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예측이 성공을 하면 그 해에 반도체 농사는 성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측이 실패를 해서 그 해에 수요가 약하면 그 메모리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 이 반도체 수요 예측은 신도 못한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거의 뭐 주가랑 흡사하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반복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조가 일단은 만들어 놓고 팔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로. 엔비디아라든지 AMD, 빅테크 같은 고객이 먼저 와서 앞으로는 3년에서 5년 동안 물량을 먼저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급사는 이 물량을 바탕으로 증설을 결정을 해요. 무작정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남아도는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 협상력도 공급사 쪽으로 강해지겠죠. 그래서 LTA 계약된 물량만큼 증설을 하면서 시장의 과잉 공급이 차단되고 현재의 고마진 구조를 장기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요. 메모리 산업의 최대 문제였던 사이클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젠슨왕이 표현했듯이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2년 만에 만배라는 겁니다. 수요의 폭발이라는 거예요. 젠슨왕이 언급한 지난 2년간 컴퓨팅 수요 만배 증가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거죠. 학습 단계를 넘어서 실시간 추론, 그리고 스스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AI 시대로의 진입을 선포한 거고, 지금 이 반도체 메모리 업계의 이 계약 구조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I가 지금 AI 조금 오르려고 하면은 뭐 거품이니 버블이니 비싸니 이러면서 까였던 논리들이 전부 백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AI 혁명은 이대로 쭉 가는 거고요. AI 대표 기업 중 하나 누구죠?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AI 플랫폼으로서의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 그 초입 구간이고요. 자, 그럼 1990년에 걸프전의 대자비가 떠오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 1990년 7월 걸프전 발발 당시에 S&P 500 단기적으로 20%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했고요. 시장은 비관론에 잠식을 했어요. 근데 이 공포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 자, PC혁명과 인터넷 인프라가 이끈 10년의 대강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그때와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소음일 수는 있지만요. AI 혁명은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이 조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하락은 이 리스크 관리의 영역이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금의 조정이 거대한 AI 강세장의 초입에서 만나는 이 기회가 될 것임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금 파도가 엄청 치죠. 이 파동을 타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르거나 그리고 똑똑한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미 바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이때부터 그랬거든요. 테슬라의 경우 이때부터 이 옵션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럼 얘네가 여기서 매집을 했던 얘네가 뭐 이때 된다고 손절을 하겠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얘네는 500만 불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강세에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슬라로 제대로 된 수익, 위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옵션 세력의 옵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놓은 상태에서 이런 시장 전망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끝내놓은 상황에서 대응만 해 나가시면은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라고 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도 3월에 IPO 이 얘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70조 원짜리라고 해요. 그래서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단위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 수혜주 찾기 이게 국장에서도 벌써 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스페이스X에 지분을 투자한 국내 주식입니다. 근데 이거 어때요?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이렇게 올라갔죠. 대충 계산해봐도 5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 특히 실제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대급 대여 70조 원짜리 상장인데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처럼 얘는 지분만 투자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리고 말 회사 말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어떤 거죠?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 랩터 3입니다. 스타쉽의 주 엔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겉에 그 수많은 배선들이 센서들이 다 사라졌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디자인적으로도 예쁠 뿐만이 아니라 성능을 극대화했어요. 자, 여기 이 안에 있는 뭐 밸브라든지 뭐 임펠러, 가스, 터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극단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로켓의 정수는 엔진이죠.
그래서 엔진이 크게 보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엔진도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거의 이 엔진은 내재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자,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준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자, 여기도 같이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죠. 주당 $400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은 테슬라처럼 한 주에 $400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뭐 오늘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솔직히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또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또 제가 선물로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이 종목명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궁금하시다 한다면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새 창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구독자 혜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종목 지금 말씀드릴 스페이스X 관련주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체크 누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체크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솔직히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X라는 역대급 대어의 상장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제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요.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